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학교 교사들의 어떤 권위, 존경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쵸. 저희가 좀 전하고 싶었던 속담이었던데 요즘 학교 교사들의 상황 보면 글쎄요, 그림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참 심각할 정도로 교권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학교 현장이 예전과 달리 수월하지 않다라는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코로나19까지 지금 겹치면서 정년 못 채우고 명예퇴직하는 교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위축되는 일들이 많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는데 네. 명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예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2019년 유치원부터 대학교원까지 명예퇴직 이유를 조사를 해봤을 때는 10명 중에 8명은 교권 추락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네. 그 2위가 학부모들 민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라는 거였는데요. 제자 사랑, 스승 존경 이런 풍토가 없어진 학교 현장의 현 주소에 회의를 느낀 교사들이 결국 교단에서 내려오는 교직을 내려놓고 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그게 수치로도 나왔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늘었나요? 전국적으로 지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일단 강원도 같은 경우로 보면요. 교원 명예퇴직 신청 5년 만에 올해 최고치를 찍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공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은 꾸준히 늘어서 최근 3년간은 연간 1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17명으로 다소 줄었는데 올해는 다시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속해서 교원 명예퇴직의 증가세인 건데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은 교원이 명예퇴직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교권이 떨어졌다 땅으로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이유를 꼽았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교원들의 상황은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 대면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민원 이런 거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우선 대면 수업 안 한다고 노는 게 아니죠. 온라인 원격 수업이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설사 등교를 해서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도 수업만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마스크 잘 쓰는지 옆에 아이와 마스크 벗고 밥 먹진 않는지 챙길 게 엄청 늘었죠. 하루 종일 방역에 대해서 신경 쓰고 네. 이런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학부모들과의 갈등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수업 방식의 전환과 방역 관련 학급 운영 변화들이 선생님들을 명예퇴직으로 내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총에서 각급 학교 교원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85%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의 1위 원인이 바로 원격 수업 시행과 학습 격차 해소의 노력, 그 다음으로는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수업을 해도 잘 수업이 진행이 될까 말까인데 네, 맞습니다. 줌으로 수업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어렵고 맞습니다. 디지털 이 능력이라는 게 하루 이틀 가볍게 배운다고 해서 또 잘 다룰 수 있는 영역도 아니잖아요. 코로나19 첫 해를 저희가 좀 돌이켜 보면요, 모든 건 난감했습니다. 그때 언론사들도 오늘 첫 온라인 수업 이런 거 하면서 뉴스를 많이 보도를 했는데 맞아요. 온라인 수업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정말 준비를 해 오셨던 교사분들,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서 좀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마저도 젊은 교사들은 부랴부랴 준비를 해 오기는 했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 쉽지 않습니다. 평소 이 IT 기기 다루는데 익숙치 않은 중년 교사분들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년 교사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 교총 관계자들이 그동안 교육 당국은
지나치게 교사 개인의 역량에 모든 걸 맡겨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서 당국이 나서서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언제 다시 대면 수업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 한 해도 당분간은 이 원격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안에 퇴직을 하면 만 60살, 60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명예퇴직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한 컷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똑똑박사 박상률 기자가 또 오늘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우선 한 컷 이슈 주제 소개를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뭐든 다 맞추는 우리 척척박사 김나연 앵커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5%만 줄여도 연간 2억 2천만 개의 페트병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사람 수? 전기. 전기! 맞죠? 어떻게 또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아시네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이 기사를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역시 정부가 척척박사십니다. 지난달에 이 시범 사업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척척박사 우리 김나연 앵커 정확하게 아십니다. 전기 맞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2050년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집에 있는 불 다 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껴 쓰기 챌린지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자린고비까지는 아닌데 아껴 쓰면 좋잖아요. 이번 달부터 전기를 아껴 쓰면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대상은 세종시와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이 3개 혁신 도시에서 참여를 신청한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참여한 전체 단지 평균 절감률보다 전기 사용량을 더 줄인 단지는 절감량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요즘 현금 너무 귀하죠?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가구별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 가구 전체 평균 절감률보다 전기를 더 아끼면 1kW당 30원이 지급이 되니까 한번 집에서 불 끄고 한번 한 달 지내보시면 얼마나 오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크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kW를 내가 적게 썼다. 네. 300원. 300원. 아니, 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100kW를 적게 쓰면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러면 10kW? 300원. 자, 이해가 되시죠? 정부는 참여를 원하는 단지나 개인 같은 경우는 다음 달 말까지 한국전력 사이버 지점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쯤 해당이 될까요? 우리요. 그 세계 혁신 도시 말고 우리들. 우선은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요. 올 여름부터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자, 이번에 빠진 지역은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어떻게 전기를 아끼지? 어떻게 이 불을 싹 다 꺼버리지?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급변하고 있는 학교 현장, 학생 못지않게 교사들도 힘듭니다. 교원의 명퇴가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